아이고, 이번 시간에도 역사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이, 진욱이 하이. 영상 보고 역사 공부해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프린트 40페이지 1920년대 다양한 민족 독립운동. 자, 여기서 나오는 주요 내용인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등등등 농민운동까지 이거는 전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통암기하는 것을 상당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은 물이라고 하면은 뭐다? 물건이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싼 물건들이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엄청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만든 조선인들이 만든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싸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사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세력이 커져서 조선 물산 장려회까지 건설되게 됐어요. 물산 장려회. 뭐 이름 보면 알다시피 이거 그냥 물산 장려 운동을 좀 더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어.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적인 가치관이 있었고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점점 국산품만 쓰게 되는 거지. 우리 경제에서 수요 공급 곡선 배웠잖아.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봐봐. 수요가 높으니까 가격도 어떻게 된다? 점점 높아진다. 원래는 한 이쯤에 있었는데 수요도 별로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가격도 막 높진 않았다. 근데 수요가 점점 커지니까 기업가들이 돈 냄새를 맡고 점점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가격 인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건을 파는 상인 그리고 돈을 직접 버는 자본가만 이익을 벗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반대를 한다,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나누자 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반대를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산 장려운동 설명이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대학 만들자는 얘기. 그냥 얘는 뭐 조선교육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밀립대학 기성회 얘는 좀 중요하지. 별표 치고 대학 기성회 1922년. 여기는 1000만원 모금운동이라는 거를 전개를 해. 10,000원 모금운동. 왜 1000만원이냐 하니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거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1원씩만 모아서 1000만원을 모으면은 우리의 밀립대학을 설립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먼저 선수를 친 거지. 모금 운동 선수를 쳐가지고 경성제국대학,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울대입니다. 지금의 서울대 경성제대를 설립해서 실패한다.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밀립대학에서는 보통은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고 한국 민족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겠죠.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나올 법하다. 문맹 퇴치 운동. 이제 문맹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잖아.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려면 최소한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왜냐면은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시위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항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요. 자,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을 하게 됩니다. 1929년. 그리고 브나로드 운동. 이거는 동아일보 1931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문맹 퇴치에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다가 조선어학회, 조선어 강습 활동. 사실 이때는 20년대 30년대는 문화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언제를 기점으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1919년에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일본어를 완전히 사용하게 한 거는 1930년대 후반의 민족말살 통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보급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이 어느 정도 실행될 수가 있었다. 자, 1920년대 민족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평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소년운동은 뭐 중요하진 않고 노동과 농민운동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형평운동. 이거 중요한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치는 겁니다. 운동. 그래. 형평운동은 이제 평 하면 뭐야? 평등이잖아. 아직까지 이제 갑오개혁 때 이후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긴 했지만 그때 살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직 신분제가 명시적으로 있진 않지만 암암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형평사라는 걸 만들어. 거기서 사회적인 차별, 신분적인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과 멸시를 타파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다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분해방운동에서 이제 화살 촉이 어디로 간다? 민족해방운동으로 간다. 해방. 단순히 신분해방운동이었으면은 우리가 민족독립운동이라고 배우지 않았겠지. 그래서 형평운동은 신분해방운동에서 점차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성운동. 여성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형평운동과 묶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여성운동은 그때 뭐 당연히 알겠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차별이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계열 플러스로다가 사회주의 계열 여성이 모여가지고 뭐를 처음에 결성을 한다? 프린트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우회를 결성을 한다. 이제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협동전선도 결성이 되고, 근우회라고 하면은 이제 버두자 같네. 버두자 친하게 지내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어요. 기독교 계열 여성만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계열 여성만 모여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마다 지향하는 바가 달랐고 목표가 달랐어. 그래가지고 내부 갈등, 그리고 이제 여성운동 하면은 누가 방해를 한다? 총독부가 방해를 한다. 조선 총독부가 방해.
결국 어떻게 됐다? 해소가 됐다. 해소라고 하면은 이제 해산과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소년운동은 뭐 다들 알 거야. 어린이날 만든 사람 누구지? 방정환. 그래서 뭐 어린이날 만들고 잡지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었다. 발간 발행. 소년운동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여성운동하고 형평운동이 좀 많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으로 노동과 농민운동. 이거 중요함. 자, 농민운동은 소작료하면 그잖아.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 봄봄 배웠잖아. 봄봄. 마름인 누구 있어? 봉필이 있지. 그래가지고 소작을 너무 좀 비싸게 받는 거야. 무슨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절반을 갖다 바치래. 그래가지고 농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소작료 좀 내려주세요 하고, 소작권 이전. 그때는 이제 땅 주인이 왕이어가지고 갑자기 야, 이제 옆집 승원이 농사 짓게 할 테니까 너 우리 땅에서 꺼져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소작권 이전도 반대한다. 1년 동안은 농사 짓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지. 1년 반대. 근데 이것도 점점 뭘로 변화한다? 항일투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동의하이.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 소작쟁이 중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중요하다. 암태도라는 섬에서 그 땅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지주가 조금 못살게 굴어가지고 거기 있던 소작농들이 다들 들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노동. 얘는 그때 당시에는 뭐 15시간씩 일하고 그런 게 엄청 흔했거든. 그래가지고 노동시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임금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보다 항일투쟁처럼 변화한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그게 있어. 그건 뭐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안녕하세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요구,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그거를 요구해가지고 원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노동운동을 했다라고 총파업을 했다. 지금 우리 저기 햄버거 먹었잖아. 오늘 햄버거 먹고 이제 한식 뷔페 먹고 그랬잖아. 그것처럼 노동자가 총파업을 했다. 이거는 이따가 신간회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밑에 단결은 힘, 약자의 힘은 단결. 자,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는 별 5개씩 쳐놓는 거를 추천. 자, 첫 번째 60만 세운. 별 하나 해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누구야? 순종이지. 순종 장례를 계기로 12운동을 계획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항일운동을 하려는 지도부가 발각이 돼. 그래서 할까 말까 걱정이 많았는데 학생이 하려던 시위는 예정대로 한다. 학생은 예정대로. 전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도부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학생단체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다? 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쳤다.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중요한 거는 순종 장례일이 계기였고 학생단체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간회 이거는 별 5개 10개. 왜냐면은 무조건 나옴. 그냥 이거 5점짜리 문제 하나 딱 나옴. 아까 저기 여성 운동은 뭐였어? 기독교 계열 여성과 사회주의 계열 여성이 근우회를 결성을 했었지.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는 정우회 선언을 계기. 회 선언이라는 것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겠지.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타협한다는 게 여기서는 일본이랑 타협을 한다는 거거든. 타협적 민족주의는 일본과 타협하는, 협해가지고 우리 못 사는 거 인정이니까 일본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자. 그 대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치를 좀 하자. 론을 펼쳤다. 근데 뭐 처음에는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다, 타협적 민족주의야,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 만세야 했는데 나중 가서는 친일파로 변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 그러면 비타협 민족주의는 뭐겠어?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거겠지.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를 했고, 자, 신간회로 다시 돌아와서 강령은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자. 경제적 각성. 그리고 기회주의를 없애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외우고, 아까 설명했던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운동을 많이 지원했어. 농민운동을 지원을 했고, 아까 또 설명했다시피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등과 연계하여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의 민족주의 운동은 다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형평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뭐 노동, 농민,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서 신간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던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유명한 노동쟁이 뭐가 있었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지. 그거를 누가 지원을 한다? 신간회가 지원을 한다. 원산 총파업을 지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머리통이 바뀌었어. 예를 들면은 지도자가 바뀌었어. 신간회를 결성하는 집행부가 어떻게 됐다? 우경화됐다는 게 여기서는 민족주의 세력의 힘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협파 등장. 비타협 민족주의자였는데 이제 좀 일제 지배에 순응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서 이제 순응하게 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어느 정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1931년에 망한다. 해산 됐습니다. 그래. 이것도 중요한 다음 내용인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것도 뭐다? 신간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처음에는 한일을 학생이 좀 다퉜어.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겼었나? 그랬는데 경찰이 이제 일본인 편만 들고 한국인은 오히려 더 차별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광주 학생들이 걸기를 한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시작. 그 앞에 말로 설명했던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신간회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신간회가 뭐 아까 있었던 한일 남녀 학생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족 차별 조치에 대응해가지고 정확하게 밝혀내겠다 라고 해서 신간회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또 확대가 됐어. 감히 조선인을 괴롭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뭘 했다? 동맹휴학을 했다. 그냥 학교 안 나가는 거임. 좋겠다. 주장 식민지 교육 철폐, 민족교육 실시 및 사상과 학문의 자유, 뭐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고,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 그렇게 돼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학생의 날이 제정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날은 11월 3일